조금씩 리팩토링을 해가면서 고도화 기능을 넣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돔 렌더러의 생성자로 옮겨가 봅시다. 생성자에서 HTML도 얘가 만들어내고 CSS도 얘가 입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관리하면 복잡하게 관리해야 되기도 하고 유지 보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4번째 줄까지 다 잘라내가지고 HTML로 가죠. 그래서 그 스크립트 태그 위에다가 메인이라고 만들고 메인이라는 태그 만들어. 거기다 v해서 그대로 다 이전시켜주고 지우고 여기 얘네들은 저쪽 헤더 쪽에다가 스타일 태그 만들어서 다 옮겨주고 일단 그대로 다 들고 와서 옮겨 통째로 위에서 해. 메인 안에 있는 내비로 바꿔야겠지 선택자를. 메인 꺽쇠 내비 중괄호 치고 작은 따옴표 없애고 앞쪽에도 줄 인덱스 맞춰 더 당겨. 오케이. 섹션도 마찬가지로 중괄호 제대로 치고 뒤에 세미콜론 없애고 맞추고 자, 뭐 이렇게 HTML 구조를 바깥으로 뺐어요. 이거 그냥 소비하기로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제일 밑에 이제 바디를 직접 안 보내고 거기 바디 대신에 바디 대신에 쿼리 셀렉터 메인 이렇게 해서 메인 태그 보내줬죠? 그러면 이제 생성자도 또 고쳐줘야겠죠? 생성자. 그래서 페어런트에 이미 구조가 다 만들어져서 왔으니까 뭐 얘부터 정리할까요? 페어런트 점 쿼리 셀렉터 가로 열고 메인이 부모니까 부모는 빼야지. 내비 밑에 있는 꺽쇠 인풋 맞지? 가서 HTML 구조 봐봐. 내비 밑에 인풋 맞네. 다음 그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밑에도 헤더 밑에 있는 인풋이지. 이렇게 요거 가볍게 바꿔줬고 그 다음에 폴더 태스크 그 위에 폴더 태스크 귀찮으니까 해체하도록 하죠. 예. 거기 더 위에서 엔터 쳐가지고 콘스트 폴더 컴마 대괄호 해야지. 대괄호 폴더 컴마 태스크는 array from 대문자 점 from 도큐멘트 쿼리 셀렉트 아니지 페어런트 점 쿼리 셀렉트 from 괄호 열고 쿼리 셀렉트 all ul 그럼 ul이 분해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밑에다가 그냥 할당하면 되죠. 폴더하고 태스크를 지우고 폴더 태스크
뭐 그건 그대로 두면 되고, 밑에 인풋 필요 없고, 예. 크게 보면 뭐 이 정도죠. 그 위에 EL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UL도 필요 없고 EL도 필요 없고, 이벤트 2개 걸고 끝난 거죠. 예. 내려가. 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깨끗해졌죠? 그 밑에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UL 밑에다 하는 짓이야 LI니까 어차피 대동소이 할 거예요. 돌려볼까요? 잘 되죠? 예. 그래서 네이티브 뷰라 할지라도 HTML처럼 뷰 선언적인 부분들은 바깥에서 공급받는 게 편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공급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작업을 해볼게요. 자, 잠깐 폴더를 뚫어지게 보자. 이거 교환에도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폴더가 뭐다? 태스크를 여러 개 소유하는 객체겠죠. 그럼 이거 자체로 폴더가 셋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폴더가 셋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폴더 자체가 셋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is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속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extends set을 할 거예요. ES6에서는 네이티브 객체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상속했으면 반드시 슈퍼를 불러줘야 됩니다. 생성자에서. 그리고 더 이상 thistasks라는 별도의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죠. 본인이 셋이니까. 그러면요, 좀 더 생각해보자. 저희는 폴더라는 클래스가 폴더로 작동하길 바라지 셋으로 사용하길 바라지 않잖아요. 폴더가 폴더처럼 사용되려면 뭘 써야 되죠? add 폴더, remove 폴더 이런 거 써야 되죠. 근데 이게 셋이면 사람들이 뭘 쓸 수 있죠? add, delete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버라이드에서 기본 기능을 막을 수가 있겠죠? 엔터, add, 괄호 괄호 중괄호 옆에 한 칸 띄고 세미콜론 넣고 띄어 그냥 아니 그 다음에 한 칸 띄어 delete, add도 맞고 delete도 맞고 뭐 막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에러를 할당하면 돼요. 너 이거 왜 썼어? 이렇게 죽여도 됩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막았는데 저희 제일 꼭대기에 가봐. 저희 에러 객체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더 정교하게는 거기 딜리트 안에다가 에러 뭐 가로 열고 뭐 점점점 이렇게 에러 메시지 직접 토할 수도 있어요. 폴더 메소드만 쓰라고. 근데 add, delete 외에도 함부로 태스크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애들은 굉장히 많아요. 띄고 클리어 이런 애들. 지금은 기본적으로 요 세 개의 요소를 막고 그 다음에 저희는 데이터를 가져갈 때 getTask를 통해서 가져가기 원하죠. 그러니까 values도 막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set으로 사용한 걸 막고 있습니다. set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이제. 그렇죠? 이거 다 뭐의 원리죠? 내적 동질성. 응? 내가 set으로 상속받아서 set이긴 하지만 자식의 메소드가 우선되기 때문에 부모의 메소드가 호출될 수가 없는 거죠. 다 까먹었어. 내적 동질성에 의해서 얘를 만들면 부모에 있는 애드가 아니라 자식에 있는 애드가 호출되니까 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 얘는 ES6에서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슈퍼라는 키워드가 있죠. 나는 부모의 애들을 쓸 거야. 그래서 29번째 줄은 슈퍼.애드로 바꿔주면 돼요. 나는 슈퍼로 알고 있으니까 난 슈퍼 거 써야지. 니들은 못 쓰지만 난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슈퍼 가로가로 없다. 여기도 36번째 줄. 그래서 그건 맞아. 그건 내 거잖아. 그래서 쓸데없는 추가 객체를 갖지 않고 본인 자신이 셋이기 때문에 is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폴더 is 셋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거죠. 상속받아서 깨끗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앱도 똑같아 보여. 폴더를 소유하는 셋으로 보여. 따라서 앱도 개조할게요.
슈퍼. 빨리빨리. 이럴 때는 또 왜 선택해서 한꺼번에 없애는 것도 안 해? 아까 쓸데없을 땐 하더니. 커피 와.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변화는 내부 렌더러부터 변화는 없지만 이 자체의 클래스가 보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게 됐죠. 아, 앱은 셋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맞는 거예요. 앱은 셋이니까. 그러면 앱이 셋인 것만으로도 뭘 할 수 있죠? 저 첫 줄, 43번째 줄만 봐도 뭘 할 수 있다? 아, 앱에는 중복된 폴더를 넣을 수 없겠구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앱에 생성자 안을 까보지 않아도 앱의 선언만 봐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아, 얘는 중복된 폴더를 못 가질 거야. 그렇죠? 코드가 나아졌죠. 아까까지는 앱의 내부에 내장을 까야지만 아, 이 새끼가 안에 폴더스라는 걸 갔는데 그게 셋이라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지만 지금은 앱의 선언만 봐도 바로 폴더를 똑같은 걸 가질 수 없겠구나 바로 알 수 있게 됐어요. 이스 관계가 성립되면 이스를 표현해 주는 편이 훨씬 더 코드의 가독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 줄만 보면 아는 거죠. 아, 앱에는 폴더가 똑같은 거 못 들어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을 써봤어요. ES6야말로 상속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ES5까지는요 상속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아서 여러분 잘 안 썼어요. 프로타입 상속이라는 게 고만고만 해가지고 메소드 공유할 때나 쓰는 건데 메소드 공유할 때 어차피 메소드 공유해봐야 함수는 참조기 때문에 매번 새로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얘한테 키로 넣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또 키로 넣어주면 더 빨라. 프로타입 체인 안 타니까. 그럼 고속 객체가 필요할 땐 그냥 키로 넣어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크게 중요치 않고 심지어 믹스인이라든가 다른 기법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ES6는 홈 오브젝트의 개념이 있고 기본 생성자와 파생된 생성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객체가 코어 객체에 이를 때까지 계속 생성자 체인을 해서 결국엔 자바스크립트 코어 객체를 생성하는 힘이 있어요. 이 코어 객체가 예전에는 뭐만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프로토타입을 써도 무조건 뭐 만들 수 있다? 오브젝트밖에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배열도 만들 수 있고 셋도 만들 수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ES6는 앱을 뉴 때리면 오브젝트의 객체가 얘를 무는 게 아니라 얘가 만들어져서 이 나머지가 거꾸로 전파되는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상속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트도 상속할 수 있고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상속할 수 있고 함수도 물론 상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뉴 펑션 같은 걸로 만들어야지 함수였는데 지금은 펑션을 상속해서 함수를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콜러블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설마 미친 익스텐드 제너레이터도 되나요? 제너레이터 여러분들 객체를 못 보셨죠? 그냥 펑션 곱하기 구문으로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거지 제너레이터라는 생성자를 보신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나면 얘 프로타입 차이는 찾아보면 걔 안에 생성자가 있거든요. 걔를 끄집어내서 걔로부터 객체를 만들면 제너레이터 객체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ES6에서의 상속 구조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네이티브 객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건 뭐 그냥 쉬운 거고요. 이게 저번 시간까지의 요약이고 이번 시간에는 뭘 구현해 볼 거냐면 제일 먼저 무브를 구현해 볼 거예요. 무브는 뭐다? 어떤 폴더에 있는 태스크를 옮겨서 다른 폴더로 옮기는 행위예요. 그럼 이제 무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텐데요. 이 무브를 고민하기 전에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렌더러. 더 밑에. 이 렌더러는요. 이런 짓을 할 줄 알아요. 83번째 줄에 폴더 만드는 법하고 93번째 줄에 태스크 만드는 법을 알고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뭐죠? 제가 태스크의 생성자 인자를 바꾸든지 폴더의 생성자 인자 구조를 바꾸면 뭘 고쳐야 된다? 돔 렌더러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태스크 클래스하고 폴더 클래스가 돔 렌더러하고 강하게 바인딩 되어 있는 상태죠.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렌더러하고 바인딩된 것도 아니고 렌더러의 구상 클래스인 돔 렌더러 따위와
이게 묶여있다는 얘기는 뭐죠? 나중에 캔버스 렌더러를 만들고 웹젤 렌더러를 만들면 태스크 고칠 때 찾아다니면서 다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구상 렌더러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1대1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1대 다 관계로 계속 의존성이 전파돼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거죠. 돔 렌더러도 이거 하나만 만드나? 돔 렌더러도 여러 판 만들 수 있겠죠.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그렇죠? 그때마다 이 커플링이 계속 전파돼요. 이 의존성이 계속 전파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 돔 렌더러 혹은 렌더러는 태스크 혹은 폴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이 지식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 지식은 그들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들 스스로라는 건 당연히 이 클래스죠. 이 클래스를 모르진 않죠. 얘네들은 이 클래스를 알기 때문에 이 밑에서 폴더의 메소드도 사용하고 태스크의 메소드도 사용하잖아요. getInfo라든지 addTask라든지. 얘네들은 원래 폴더라는 클래스의 스펙을 알고 있습니다. 메소드라든지. 단지 생성에 대한 지식을 얘네들이 가질 권한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폴더가 생성되는 지식을 얘한테 전파하지 않고 얘가 가져가는 방법은 얘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new를 빼고 폴더.get 정도로 하죠. get.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폴더한테 받아오라 이거야. 어떻게 만드는지는 네 신경 쓸 바 아니고 너는 텍스트만 줘봐. 그럼 얘가 이 안에서 나머지 인자를 채워서 만들었던 뭐 오브젝트 풀링해서 가져왔던 뭐 했던 얘가 알아서 할 거야. 너 신경 쓰지 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task.get으로 바꿀 수 있겠죠. 태스크가 어떻게 해서 텍스트로부터 태스크를 만드는지 네가 신경 쓸 바 아니다. 태스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각각의 생성에 대한 지식을 각각 클래스가 책임지는 형태로 리팩토링을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ES6에서는 제일 꼭대기에다가 셌다. 아니 어디가? 폴더. 엔터 치고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get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죠. 가로 열고 타이틀을 받아들이고 있죠. return, new, 폴더, 타이틀. 그저 여기로 이사 온 것만으로 이제 컨스트럭터를 고치면 여기만 받아주면 돼요. 바깥쪽에서는 어차피 타이틀밖에 안 줄 건데 얘가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얘가 해결하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생성에 대한 지식이 누구한테로? 폴더한테로 옮겨왔기 때문에 바깥쪽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로 계약을 맺어서 얘는 계속 이 인터페이스를 외부에서는 쓸 거고 내부의 변화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생성에 대한 지식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팩토리 패턴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팩토리 패턴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성에 대한 지식을 바깥쪽으로 노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태스크.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감추는데 성공했죠. 다시 내려가 볼까요? 자, 이렇게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한데 가만히 있어. 무브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메소드일까요? 무브. 앱이 가져가야 되는 메소드인가요? 태스크가 가져가야 되나? 렌더러가 가져가야 되나? 폴더가 가져가야 되나? 우리 주인공도 그거죠. 그중에 누가 무브라는 메소드를 가져야 될 것 같으세요? 잠깐 생각해보죠. 누가 가져야지 가장 탈이 없고 역할이 맞는지. 손을 높이 들지 마시고 본인만 알 수 있게 이렇게 드세요. 전 다 보이니까. 렌더가 맞는 것 같다. 영명? 폴더가 맞는 것 같아. 태스크가 맞는 것 같아. 앱이 맞는 것 같아. 뭐지? 나머지는 모르겠다 하자. 자, 앱에 한번 넣어볼까요? 차근차근 넣어보면 되겠죠. 앱으로 가자. 만약 앱에 move라는 메소드가 있다라면 여기에 엔터. move 뭐예요? move 뭐예요? move 폴더예요? 아니죠. move 태스크죠. move 태스크. 아니 메소드 이름이. 그럼 얘 뭐 받아야 돼요? 태스크, 컴마 폴더 0, 컴마 폴더 1이죠. 보통 우리 그냥 0. 대괄호 왜 치는 거야? 제발 시킨 대로 하자. 맞지?
아니 폴더 0이라고. 힘들어? 폴더 0, 폴더 1이 힘들어? 폴더 1이라고. 폴더 0일로는 이름이 잘 구분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죠? src로부터 dest, 데스티네이션으로 쓰죠 보통. 그래서 0 대신에 src라고 쓰고 source, 대문자 s. 여기는 destination, 목적지에서 d, 아니 t까지 보통 붙이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source로부터 시작해서 destination으로 태스크를 옮겨주는 거죠. 여기 아직 구현 안 해도 돼. 이거 보자마자 앱의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수 있나요? 왜 아니죠? 왜 아닌 것 같으세요? 긴 것 같으세요? 아까 에파 있었지, 에파. 에파 이거 보고도 아직 앱인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 뭐죠? 방금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그 전에 앱은 태스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데 오직 무브 때문에 태스크에 대한 지식이 생겨버렸죠. 보이세요? 그 전까지는 의존성이나 커플링 이 전혀 없는 태스크에 대해서 갑자기 태스크 의존성이 생긴 거죠. 얘가 원래 이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걸로부터 누가 가져야 될지 정답이 나왔는데 폴더와 태스크를 둘 다 알고 있는 건 누구죠? 폴더죠. 폴더 거죠. 그렇죠? 폴더는 원래 폴더 자신과 태스크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당연히 얘 거죠. 따라서 얘한테 move 태스크를 만든다면 더 이상 소스가 필요 없네. 자기니까. 어디를 옮겨줄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저희가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전해서. 그러면 남의 폴더에 있는 걸 드래그해서 폴더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넣어진 대상 입장에서는 자기가 넣어지는 거지 자기 거 빼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소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구현한다고 치면. 예상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소스인 거예요. 그래서 소스로부터 넘어온 태스크를 제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소스로부터 넘어온 태스크를 제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내가 태스크를 받아들여서 나한테 넣는데 이게 소스가 중요할까? 더 나아가서 나는 태스크를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소스가 누가 됐든 중요하냐 이거야. 중요해. 왜? 그 소스에선 빼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리플레이스, 무브, 업데이트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세 개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뭐냐면 얘네들은 다 remove and end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remove and end를 우리는 업데이트 혹은 move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항상 얘네들은 한 쌍으로 움직이는 remove and move란 말이지. remove and add란 말이지. 그래서 소스에서는 remove 해줘야 되고 나에게는 add 해줘야 되는 거죠. 한 트랜잭션으로. 그렇죠? 이게 move의 정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알아야 돼. 얘가 누군지 알고 얘도 나의 폴더겠지. 내 자식 중에 한 명이겠지. 폴더는 폴더에 대한 지식이 있거든 원래. 그렇죠? 이 폴더한테 무슨 짓을 해야 될지의 지식은 내가 갖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난 원래 태스크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대로 구현해볼까요? 엔터. if. 뭐부터 검사할까요? 슈퍼점 has 태스크 가로 열고 태스크 인자로 받아온. 자 이거 뭐죠? 이 태스크 혹시 원래 내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아니 내가 내 건데 왜 나한테 옮기려고 그래? 원래 내 건데. 스로 에러. 중괄호 필요 없어. 에러 때려. ERR 에러라는 함수 만들었잖아. 그렇죠? 넷째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제 거면 무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하냐면 리턴 시키려고 그러는데 에러로 죽이세요. 뭔가 잘못된 거야. 거기 들어온 일은 원래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런타임 언어에서 이걸 무시하면 나중에 에러 못 잡아요. 어디서 생겨나는지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안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부드럽게 얘를 나중에 콘솔로 바꿔. 하지만 죽여야 된단 말이지. 엔터. 그래서 더 강력한 조치는 여기에 제어 흐름까지 같이 넣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through에서 콘솔로 바꿨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 하죠? 일로 와. 띄고 리턴까지 같이 해버린다. 이것까지 같이 하면 돼요. 콘솔로 바꿔도 부드럽게 종료될 테고 콘솔로 바꾸지 않고 through면 강력하게 종료될 테고. 그렇죠? 그래서 제어 에러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품에 쓰는 코드들은 원래 심층 방어에다 디버깅 모드, 디벨로프 모드, 릴리즈 모드 다 구현을 한꺼번에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예. 보통 이 수준을 짜요. 다. 예. 내려가고 뭐 이래. 그러면 우리는 폴더 src로부터 첫 번째 작업을 하겠죠. 폴더 src에 헤스가 있는지 태스크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얘도 죽여야 되죠. 잘못된 저한테 오더가 온 거잖아요. 이만큼 잘라내서 여기다가 또는 느낌표 이런 조건이죠. 나 마음에 안 든다. 니네들이. 뭐다? 화이트리스트 정책이죠. 실드 패턴으로 인자검사를 끝내서 밑에서는 더 이상 if문이 안 나오게 하려고 여기서 인자검사를 다 끝내고 안정화되면 여기에는 순수한 변수를 사용한 로직만 구현하려고 그러는 거야. 밸리데이션을 섞이지 않게 하려고 내려오고.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폴더 src에서 remove task 가로 열고 태스크 하고 내려가 this add task 이게 move task의 정체죠. 짜놓고 보니까 더욱 확실하죠. 얘는 폴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메소드가 누구의 역할 책임인지 코드를 보고 잘 모르겠으면 대입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얘 때문에 뭐가 역할이나 지식이 늘어났는가. 여러분들 누가 더 많이 알게 되면 무조건 의존성이 늘어나서 그 유지보수가 힘들어지고 수중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아직 이 기능만 없었으면 지식을 요만큼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이게 들어옴으로써 나와바리가 넓어져 버렸는가. 이거 항상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넓어졌으면 잘못된 거야. 걔게 아닌 거야. 그렇죠? 걔 때문에 수정할 수 없는 클래스가 돼버리는 거야. 얘 건드리면 얘도 건드려야 되는. 의존성이 늘어나면 잘못된 위치에 간 거예요. 제대로 된 위치에 갔으면 의존성이 늘어나지 않아. 의존성 안 늘어났죠. 원래 태스크 알고 있잖아. 폴더는. 이 메소드는 폴더와 태스크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데 원래 태스크를 알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얘의 바른 자리는 폴더다. 얘가 태스크로 갔으면 어떻게 됐죠? 폴더에 대한 지식이 생겨버리죠. 원래 태스크는 폴더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는 폴더 거예요. 자, 모델 쪽의 데이터를 해결했으니까 드디어 구상계층이 렌더러에서 무브를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HTML5의 드래그에 대해서 아시나요? 드래그를 구현해 보도록 하죠. 어디서 구현하냐? 내려가. 더 내려가. 여기 밑에 엔터 좀 쳐서 더 올려. 오케이. 여기. 좀 더. 4부터. 여기.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태스크 리스트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생각해 봅시다. 태스크를 들어서 다른 폴더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내 태스크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태스크를 집어서 다른 폴더에 집어넣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그러면 이 li를 집어서 다른 폴더에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li에게 뭘 해줘야 되죠? 드래그able true부터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드래그able true부터 해줘야 돼. 얘가 드래그 가능한 객체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엔터 치고 li.set attribute 가로 열고 작은 따옴표 하고 드래그able G 하나 더 있어야지. 컴마 아니 컴마 true. 오케이. 드래그able 속성을 활성화 시켜주고 이벤트를 걸어주면 되겠죠. 밑에다 클릭 밑에다 이벤트 겁시다. 밑에다 걸라고. li.add event listener 드래그 스타트. 다 소문자 이벤트 이름은 언제나 컴마. 드래그를 하면요, 드래그 이벤트 안에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드래그 이벤트 전용으로. 이 데이터 트랜스퍼는 set 데이터, get 데이터를 할 수가 있는데 set 데이터 할 때 제약이 있어요.
아무런 자바스크립트 객체나 값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그리고 파일, 이미지 이 세 종류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트랜스퍼한테 사실은 뭐 보내고 싶죠? 사실은 얘를 보내고 싶어. 태스크를. 객체 지향은 값으로 통신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객체 지향은 메모리의 주소인 레퍼런스로 통신한다고 그랬죠. 얘를 함부로 id 값 같은 걸로 구워서 주면 안 된단 말이야. 얘를 보내야 되는데 이 장치는 HTML5의 표준 드래그 이벤트에 있는 장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보낼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만 보낼 수 있다? 텍스트, 이미지, 파일. 요거 세 개밖에 못 보내게 돼 있어. 그래서 얘를 그냥 이용할 수가 없어. 얘를 그냥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건 이거대로 두고, 잠깐 이거대로 두고, 이걸 받아주는 쪽도 같이 고려해봐야겠죠? 올라가. 이거 받아주는 얘죠. 이 폴더가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드래그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얘도 이벤트를 2개를 걸어줘야 돼요. 드롭. 밑에 하나 더 복사해서. 그거 바로 밑에. 드래그 오버. 이런 이벤트 2개가 받는 쪽에는 생깁니다. 요거 드래그 앤 드랍 이벤트 구현할 때 항상 귀찮은 점인데 반드시 드래그 오버에서 프리벤트 디폴트를 해줘야지만 드래그 드랍이 생겨요. 귀찮죠? 2 괄호 없애고 2점 프리벤트 디폴트 프리벤트 디폴트 괄호 위에도 프리벤트 디폴트. 그럼 드랍되는 시점에 뭐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드랍되는 시점에 뭐 하고 싶죠? 드랍되는 시점에 이 드랍되는 시점에 이 LI가 가리키고 있는 폴더가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죠? 누구죠? 얘잖아. 얘잖아, 얘. 그쵸? 우린 이 폴더는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점에 엔터. F.move 태스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F한테 넣어주고 싶은 거죠. 그쵸? 그쵸? 태스크. 일단 T라고 써. 태스크가 어디서 날라오는지를 몰라. 원래 우리는 이벤트로부터 받고 싶은데 이벤트에는 이걸 보내주는 기능이 없어. 어쨌든 태스크를 받는다 치고, 컴마. 두 번째는 어떤 폴더로부터 온 거죠? 제가 여기서 끄집어내서 보냈다는 얘기는 이 폴더는 누구예요? 이 폴더. 오케이. dis.current 폴더죠. 여기 있는 태스크는 무조건 dis.current 폴더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dis.current 폴더가 src 폴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태스크만 해결하면 되네요. 그쵸? 태스크는 언제 결정된다? 이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때 결정됩니다. 태스크는 move 태스크가 이때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싱글 스레드의 장점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원래 싱글 스레드가 아니면 싱크로나이즈를 해야 돼서 되게 귀찮은데 위에 올라가서 더 여기에다가 엔터 치고 새로운 변수인 let move task 라는 변수를 선언해 두고 내려와. move task는 누구다? T. 현재 루프 돌고 있는 애죠. 지금 이 li가 옮길 때 전달해 줘야 되는 T는 얘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시 폴더 쪽에 돌아가서 누구를 move 태스크를 넣어주면 되겠죠.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랍 하는 사이에 move 태스크는 안 변하죠. 그쵸? 자바스크립트가 싱글 태스크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멀티태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쓰라고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쵸? 자, 프리벤트 디폴트는 여기서도 해야 돼요. 그리고 드래그 스타트하고 클릭하고 이벤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도 막아줍니다. 어쭈 됐죠? 됐으면 해보는 거지. 가. 일단 만들어. 폴더 2개 이상. 오케이. 태스크 만들고 드래그 옮겨. 벌써 에러가 났네요.
2가 없다고? 가봐. 2를 네가 정의 안 했지. 괄호로 해놨잖아. 저기도. 다시. 아니 드래그가 안 되는 건 다른 이유겠지. 나 드래그업을 철자 틀렸나? 저 드래그업을 아닌가? 검색. 다들 검색. 나 저 드래그업을 저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올라봐. 이거 철자. 철자 맞아? 오케이. 프리벤트 디폴트를 클릭해서 풀어봐. 가봐. 복잡한 이벤트의 세계. 드래그 되나 해봐. 드래그가 발동을 안 해. 다시 돌아가 코드로. 거기도 디폴트 제거해봐. 그런 문제인가? 콘솔에 드래그 스타트를 찍어볼까? 드래그 스타트 찍어봐. 된다. 밑에다. T. 뭐가 T인데? 어디야? 몇 번째 줄인지 보고 와. 너 거기다 T라고 써놨잖아. 네가. 무브, 태스크. 아까 이거 시켰을 텐데. 태스크. 프리벤트 이벤트를 스타트 쪽하고 클릭 쪽에 걸면 안 되네요. 어려운 이벤트의 세계. 잘 됐죠? 위에 거 클릭해봐. 하나 옮겨왔잖아요. 그쵸? HTML처럼 초고도화되어 있는 UI는 워낙 기능셋이 풍부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게 껌이에요. 할 게 없어. 그냥 다 해줘 그냥. 단지 이걸 컨트롤하는 코드를 짤 때 계속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객체 컨텍스트를 썼으면 끝까지 객체를 쓰는 거지 값으로 환원시키면 안 된다. 값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이 렌더링 당시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들의 레퍼런스 뿐이야. 그쵸? 네. 드래그 앤 드랍을 구현했어요. 별것도 아니지만 재밌죠? 코드도 거의 안 늘어났죠. 예. 그럼 이제 제가 뭘 구현할 거냐면 우리 증분 렌더에 대한 얘기 했죠. 지금은 증분 렌더링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왜? 무조건 렌더링 할 때마다 다 비우고 무조건 새로 그려. 그쵸? 무조건 비우고 새로 그립니다. 무조건 비우고 새로 그리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기존에 그려둔 게 있으면 걔를 재활용하겠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폴더부터 재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일로 와. 자, 폴더를 재활용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걸 안 하는 거겠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우지 마. 이걸 안 하면 기존에 이 안에 뭐가 있었으면 걔를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 기존에 그렸던 적이 있는 LI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식들이 있으면 나는 걔를 쓸 거야 라는 개념일 거예요. 그게 증문 렌더링이겠죠. 지우지 않고 함부로. 그러면 여기를 first element child로 바꾸면 되겠죠. 나 자신 없는데? 맞나 철자? 검색. 이만큼 지우고 let old el는 옛날 엘리먼트가 있으면 이거일 거예요. 그쵸? 철자 맞아요? 네. 오케이. 옛날 엘리먼트가 있으면 이걸 거야.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li를 결정할 때 함부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고 옛날 게 있으면 걔를 사용하고 싶다 이거야. 그게 우리의 요점이죠. 따라서 let으로 바꾸고 세미콜론 찍고 엔터. if old li가 있으면인 거죠. old li가 있으면 중괄호 else
else. 그냥 else 지우지 말고 아이씨. li는 아니 li는 지우고 옛날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 걸 지금 li로 보겠지. li는 old el이겠지. 이건 루프가 계속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엔터. old el을 뭘로 바꿔준다? old el 점 next element sibling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 루프와 함께 같이 갱신돼 갈 거예요. 더 이상 자식이 없으면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겠지. 여기로 왔겠지. 그렇죠? 여기로 들어온 이상 얘는 존재하는데 얘한테 얘를 찾아서 없을 수는 있겠지. 없으면 그 다음번 일로 못 들어오고 새로 만들 거야. 그렇죠? 자, 이 방식을 사용하면 기존에 있는 걸 재활용하고 없으면 새로 만드는 건 확실해요. 근데 기존에는 10개였다가 3개로 줄어들었으면 7개는 어떻게 하죠? 여기선 3개만 소비했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7개들은 밑에 찌그러져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남아있는 애들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그려진 애의 마지막 애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컴마 last el last el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엔터 치고 last el은 li 이걸로 알 수 있죠. 이게 가장 마지막에 그려진 애일 테니까. 자, 이제 이 마지막 그려진 애 밑으로 다 제거해 볼까요? 내려와. 더. 폼은 바깥에. 여기. last li가 일단 있어야겠죠? 일단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얘 뒤를 다 날리면 되는 거죠. 그쵸? 얘 뒤가 있다면. 그대로 표현해 볼까요? while. 가로 열고. old el은 last el. 점 next element sibling.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되죠? 어디서 제거해요? 디스점 폴더에서 제거하면 되네요. remove old el.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거 지워지고 나서 또 조사해야겠죠? 마지막에 뒤에 또 있는지 조사해서 있으면 또 날리고, 뒤에 있으면 또 날리고 다 결국엔 다 날릴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러면 10개였다가 3개로 줄어들어도 7개를 회수해서 다 없애버릴 거예요. 3개만 남기고. 근데 5개였다가 7개 되면 5개를 잘 사용하고 2개만 새로 추가할 테고. 그런 거 같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우는 이벤트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야? 완전히 뭔가 잘못되고 있죠? 얘가 제대로 작동 안 했던지, 리무브 한 애가 제대로 작동 안 했던지, 애드 할 때 뭐가 문제 있던지. 올라가 봐. 어? 리무브 폴더 만들어, 폴더. 폴더를 지금은 업데이트 할 때 해봐. 개수가 안 맞죠? 앞에 게 계속 날라가고 뒤에 2개만 남고. 이유가 있겠지. 가봐. 여기를 초기 안 하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널. 그렇죠?
한 번 렌더링하고 다시 렌더링할 때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그런가? 가봐. 지역 변수인데? 폴더 계속 추가해봐. 여전하네? 여전하네? 다시 코드로. 왜 딱 2개씩만 남고 나머지는 계속 갱신되지? 이것 때문인 것 같죠? 새로 만든 이유가 잘 처리가 안 돼서 올드 EL, DL을 계속 갱신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새로 만들면 LI가 새로 생겨나는데 올드 EL은 넥스트 시블링이 계속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새로 만든 게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계속 있어서 그 다음번만 계속 갱신하게 되는 거죠.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else일 때 올드 EL을 없애줘야 되는 책임이 생기네요. 일단 새로 만들었으면 없는 걸 판정한 거니까 중괄호 치고 올드 EL을 널로 만들어줄 책임이 생기네요. 그렇죠? 안 그러면 계속 순환 참조해가지고 마지막 만들어진 거 뒤에만 계속 가리키게 되니까 그럼 계속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가라. 이건 또 뭐지? 이거 지금 갱신된 거지? 원래 구현체가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빠졌나? 이건가? 이거네요. 그쵸? 그거 그대로 긁어. 잘라. 위로 올라가. 여기로 집어넣어.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있던 건 어펜드 차일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있던 애를 어펜드 차일드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제일 뒤에 붙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얘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애, 예전에 있던 애를 무조건 다 어펜드 차일드를 새로 때려가지고 계속 LI가 뒤로 밀리는 효과를 일어나게 만들었거든요. 제대로 한 거지? 계속. 이해됐죠? 사소한 문제였어요. 하나가. 그래서 요거 어펜드 차일드를 이미 했던 옛날 올드 EL 갖다가 다시 어펜드 차일드 하면 얘가 제일 마지막으로 계속 이동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일로 들어와서 넥스트 엘리먼트가 생겨나는 꼴이 돼버려서 2개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새로 만든 LI만 어펜드 차일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더 이상 새롭게 계속 엘리먼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엘리먼트들은 그대로 재활용하고 여기만 업데이트 해주는 식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됐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있던 엘리먼트들도 계속해서 이벤트 리스너를 걸어주고 있잖아요. 이벤트 리스너가 계속 중첩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거에서부터 지금 거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벤트 리스너 기존에 있던 걸 리무브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여기서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벤트 리스너를 리무브 하려면 기존의 함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기존의 함수를 기억하는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디에? 엘리먼트에다 기억시키는 수밖에 없게 돼요. 나쁘죠. 나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돔 레벨 1 이벤트로 바꿔버릴 거예요. 애드 이벤트 리스너까지 싹 ON으로 바꿔. ON 지우고 는 여기 괄호 없애고 이렇게 되면 돔 레벨 1 이벤트는 계속 갱신되니까 기존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네. 다 점.
add 이벤트 리스너를 구현하면 좋긴 한데 그러려면 저 함수들을 기억하는 공간을 다 만들어야 돼서 실제 프로덕션에서 그렇게 쓰는데 지금은 이제 스터디 시간이니까 on 간단하게 구현할게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li에 새로운 이벤트를 걸어도 기존 이벤트는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이벤트 해지를 따로 신경 안 써도 되죠. 만약 이쪽에 add 이벤트 리스트를 걸고 싶으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반드시 remove 이벤트 3종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함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함수를 기억하려면 기억할 공간이 매번 새로 그려지니까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누구가 렌더러가 기억하고 있던지 엘리먼트가 기억하고 있던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여기서 돔 레벨 1 이벤트를 퉁쳐서 이벤트가 여러 번 축적되는 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폴더가 더 이상 계속 엘리먼트를 만들어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엘리먼트를 재활용하고 새로운 것들만 만들 일 있으면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개념을 그대로 태스크에도 적용해 볼 거예요. 태스크에도 내려가. 여기서 태스크에도 적용할 건데 태스크도 이제 이거 안 하는 거죠. 일로 와. 엔터.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old EL부터 지정하고 가는 거죠. old EL은 dis.task에 있는 first element child. 왜? 뻥 때리고 있어. 컴마 띄고 last EL null. 이러고 시작하는 거죠. 그쵸? 이제 let으로 li 바꾸고 세미콜론 찍고 if old EL이면 빨리빨리 해라. 아니지, 거기도 중괄호 필요하지. 카피해와. 더 위까지 다 카피해와. 폴더 대신에 태스크 넣고 오케이.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다 됐죠? 그럼 얘는 증가 감소가 확실한 애니까 제대로 우리가 증감의 효과를 보는지 알기가 쉬울 거예요. 밑에 지우는 코드 다 갖고 와야지. 이거 그건 지우고 아니 지우고 지워 그리고 그 괄호 밖에다가 엔터 치고 V. 그렇지. 폴더 말고 태스크. 자, 바꿔 눌러볼까요? 밑에 폴더 눌러봐. 남아있죠? 다시 위에 폴더 눌러봐. 더 추가해봐. 밑에 폴더 눌러봐. 밑에 폴더 추가해봐. 남아있죠? 안 지우고. 안 지우고 남아있는 게 문제죠? 올라가. 코드로 와. 왜죠? 빼먹었기 때문이죠, 이 녀석이. 여기다가. 더. 빼먹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못 알아차리고 있죠? last EL은 li를. 그렇죠? 삭제 포인트가 없으니까 안 지워지고 있는 거였어요. 밑에 폴더로. 지금 왜 안 지워지지? 물론 되는데 쓰면 되는데 쓰기 전에 안 되잖아. 가봐. 들어가봐. 그거는 저희가 중간에 끊어서 리턴 시키기 때문이겠죠. 그쵸? 올라가봐. 어디서 리턴 시키죠? 여기서 리턴 시키잖아요. 커런트 폴더 거기서만 리턴 시키나? 딴 데는 리턴 안 시키고? 커런트 폴더가 이미 있는데 왜 리턴 당하지? 처음에야 그렇다 쳐도 폴더 만드는 순간 커런트 폴더가 있는데 내려가봐. 데이터가 없으면 last EL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데이터가 없으면 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last EL이 설정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last EL이 없어도 무조건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지우는 방법은 last EL을 설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last EL의 기본값을 old EL로 지정하면 되겠네. 근데 그러면 하나 남지 않나? 걔 뒤로만 지우니까? 가봐. 그치? 하나 남잖아. 들어가. 여기에 들어올 때와 안 들어올 때를 계산해서 거꾸로 가야 되겠네요. 천상. 그쵸? 천상. 그러면 그거 위에서 여기서 엔터 치고 커런트 폴더에 getTask 한 거에 대한 값을 저희가 조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가 봐. 위에. 더 위에 올라가. 쭉 올라가. 더. 여기에서는 폴더스라는 값을 미리 계산했잖아요. 그쵸? 폴더스라는 값을 미리 계산해서 이 폴더스 값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찬스가 여기다 도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태스크스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하는 찬스를 안 두고 있어요. 그래서 렛에다가 컴마 태스크스라는 계산 결과를 모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곧장 1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엔터 V 컨트롤 V 태스크스 안 가져왔어? 는 여기까지 잘라. 아니 그 줄만. 그렇지. 여기로 잘라. 태스크스라고 쓰고 T는 어쨌어.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치로 들어가기 전에 뭘로 분개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 길이를 판단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길이가 없을 때는 다 비울 수 있는 찬스가 생기죠. 여기 엔터 if 태스크스의 랭스가 0이면 S 중괄호 else 다 묶어. else 다 묶어. 이만큼 다 전부 다. 자 이거는 다 이때의 얘기죠. 이거 다시 널로 유지해도 되고 아닌 경우는 다 날리는 거죠. 내려와. 이거 카피해가. 제일 밑에 있는 지우는 거. 올라가. 집어넣어.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두 i를 하면 돼요. 두 i를. 그래서 EL은 이거 올드 EL은 여기 떴어. 올드 EL은 this.task.first element child 중괄호 치고 파일 대신에 두 아니 저 괄호 옮겨. 두 필요 없다. 파일로 가면 되겠다. 파일. 이거 뭐 집어넣어. 밑에 날리고. 이러면 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자식이 있는지 확인해서 하나씩 날려보면 다 날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날리면 됩니다. 이거 그냥 inner HTML 땡땡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날리냐? 그 이유가 있어요. 태스크는요. 다시 테스트 가서
어디래? 응. 네 잘못이죠. 딴 거 눌러. 그만 입력하고. 딴 폴더 누르라고. 잘 되죠? 네. 잘 되는데 지금 이 태스크는요 급격하게 리스트 수가 변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있는 태스크는 재활용하고 있는데 지워진 태스크는 그냥 버리고 있잖아요. 리무브하고. 그쵸? 그럼 저희가 새로 만들 때조차도 얘를 그냥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다면 이걸 풀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풀링이 더 필요하고 나중에 폴더도 물론 풀링이 필요한데 태스크를 일단 풀링으로 구현해보죠. 코드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디버깅도 하면서 천천히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네이티브 코드들이 많기 때문에 순수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실험을 반복하면서 진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쫙 짜오면은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게 되는데 그냥 지루해도 같이 짜보는 게 스피드감이 맞아서 그냥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할 포인트는 이때 애들이 다 버려지는데 이거 재활용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거죠. 재활용하려면 재활용을 담아두는 애가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삭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메모리를 갖고 있는 애는 누굴까요? 이게 바로 객체 간의 메모리 스코프예요.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자바 빈즈, 스프링 빈즈를 만들 때 스코프를 싱글톤을 정하든지 세션을 정하든지 리퀘스트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객체가 얼마큼 오랫동안 생존하고 있는가를 결정하죠. 지금 우리가 만든 앱에서 가장 길게 생존하고 있는 애는 누굴까요? 바로 돔 렌더러가 제일 길게 생존해요. 얘가 앱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돔 렌더러가 캐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돔 렌더러의 생성자에서 여기죠. 제일 위에 앱 다음에 엔터 치고 디스점 태스크 EL는 배열 정도로 만들어 놓죠. 간단하게 만들 거야. 내려가. 좀 내려와. 자, 지워지는 로직을 봅시다. 여기가 첫 번째 지워지는 로직인데 지워진 거 아깝다 이거야. 엔터. 따라서 this.taskEL에다가 push old EL 이렇게 잘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일단 배열 넣어놓는 거야. 저기선 뺐지만. 지우는 데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여기도 있죠. 제일 밑에. 여기도 있죠. 여기서도 똑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워진 돔들은 그냥 전사하지 않고 이쪽 배열에 잡혀있죠. 이쪽 배열에 잡혀있어요. 그럼 얘를 어디서 재활용하죠? 만들 때. 새로 만들 때는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든다? this.taskEL.length 이 새끼 뭐 갖고 있다는 얘기죠. 길이가 있다는 얘기는 물음표. 어떻게 얻으면 되죠? this.taskEL의 팝으로 얻으면 되죠. 빨리 써. this. 띄어쓰기 좀 해라. 물음표. taskEL의 팝 가로 콜론 0 없으면 만드는 거죠. 0 없으면 저희 풀링 안에 배열 안에 꺼낼 수 있는 게 있으면 걔 쓰고 0 없으면 만든다 이거야. 우리가 지워질 때마다 차곡차곡 저축했잖아요. 푸시로. 그러면 그 배열 안에 있으면 걔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쓰면 어떻게 된다? 팝으로 다시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죠. 저축한 게 다 사라지면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지. 그렇죠? 간단하게 풀링을 구현했어요. 돌려보자. 폴더 2개 만들고 한 곳에만 태스크 짱다 만들고 폴더 옮겨. 또 옮겨. 폴더만 옮겨. 자,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더 이상 돔을 만들지 않고 계속 재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마구마구 렌더를 때리고 있지만 옛날처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증문 렌더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리액트나 뷰 도움 없이 지금 증문 렌더링 구현된 거잖아요. 걔네들 내부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와 현재 엘리먼트 상태를 비교해서 증문 렌더링을 구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느리잖아요. 그냥 전체 렌더를 때리는 게
옛날처럼 다 지우고 다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빠르단 말이지. 이제 안 뒤져 속도가. 그쵸? 하나하나 그 엘리먼트 다음에 li 하나 끼워 넣는 것만 빠른 게 아니라 전체 렌더를 걸어도 알고리즘은 여전히 깨끗하게 전체 렌더를 빡 때리게 돼 있는데도 빠르게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증분 렌더는 한번 경험해 봐야지만 전체 렌더를 때려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구현해 본 거예요. 그쵸? 이제 마구마구 리스트가 길고 폴더도 많고 태스크가 많아도 미친 척하고 렌더 때려도 속도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현할 때 점진적인 렌더링을 하지 말고 전체 렌더링을 걸 때 단지 렌더링 시스템이 알아서 데이터와의 차이를 계산해서 증분 렌더링 해주면 되는 문제지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는 건 뭐냐면 렌더링의 구조와 모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구현한 걸 보면 모델은 여전히 어떻게? 그냥 통으로 렌더링 때리고 있죠. 단지 네이티브의 사정을 증분으로 계산하는 건 나머지 시스템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너의 시스템에 싹 비우고 맨날 다시 만드는 것처럼 보였으나 구현하기 나름이다. 구현하기 나름이다. 모델 렌더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모델을 렌더링합니다. 모델을 통으로 렌더링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죠? 언제나 예외 없이 모델과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이게 뭐가 장점이다? 상태로부터 정확하게 화면이 복원돼. 화면은 뭔데? 네이티브의 사정인데 순수한 모델로부터 네이티브가 완전히 복원돼. 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화면에 있는 걸 그대로 저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화면이 모델과 일치하니까 모델을 저장하면 화면을 저장한 거와 동일하니까. 맞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된다? 내 화면은 뭘로부터 그려져 있다? 모델로부터 그려진 거야가 일단 성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을 맨날 통으로 다시 그려?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안 느려. 그쵸? 안 느려요. 안 느립니다. 증분 렌더링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의 사정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일이지 모델을 그냥 그렸다고 매번 모델을 계속 그린다고 느려지냐면 안 느려진다. 그럼 우리가 여지껏 추구했던 거에 따르면 현재의 화면은 모델의 발로고 모델은 순수한 데이터니까 저장이 가능해. 그럼 이제 우리가 구현할 게 남았죠. 세이브 로드를 구현해야겠네요. 그렇죠? 세이브 로드를 구현합시다. HTML로. 이 구조에서 꼭대기에다가 내비게이션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엔터. 내비. 엔터. 버튼. 엔터까지 필요 없고 로드. 카피해서 세이브도 만들고. 구분이 잘 안되니까 내비가 두 개라서 그쵸? 얘한테 클래스 줄게요. 클래스 폴더. 얘는 클래스 태스크. 저기 메인 저거 없애버리고 메인은 두고 여기 메인 띄고 점 태스크. 얘는 메인 띄고 점 폴더. 지워. 그리고 엔터 치고 위에서 엔터 치고 메인점 내비. 얘가 진짜 내비죠. GMB라고 하자. GMB. 여러분도 회사 생활 막 돕고 있죠. 클래스 GMB. 뭐 아직 스타일 줄 건 없으니까 그냥 쌩 깎고요. GMB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생성자에서는요, 지금 GMB도 내비를 쓰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폴더를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생성자로. 여기지. 이거. 괜찮은데? 그대로 가면 되겠다. 여기서 엔터. 콘스트. 로드 컴마 세이브.
빨리빨리 써라. 그냥. 인공지능 에디터가 아직 멀었어요. 대가로도 안 쳐주고 위에 것도 빨리빨리 복사해 처음부터 만들 것이지. 복사해 빨리.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성능이? 예. 처음 스터디 할 때 생각해보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자, 이제 로드 세이브를 구현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는 드디어 대망의 로드 세이브를 구현할 겁니다. 그러면 로드 세이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전체 데이터를 세이브하거나 로드하는데 세이브할 때 모든 지식을 한 녀석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세이브하는 놈이 모든 클래스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걔 때문에 클래스 변경을 아무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로더나 세이버 하는 애 때문에 클래스 변경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이브, 로드와 같이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 일들은 다 위임해서 구현해야 돼. 걔 혼자 세이브를 하면 안 돼. 걔 혼자 모든 애들의 사정을 파악해가지고 세이브를 하면 걔 때문에 나중에 이 객체를 못 고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드 세이브를 제가 왜 가르치냐면 로드하고 세이브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제는 전 객체가 자기 책임만큼 기여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로드 세이브의 문제야. 내가 세이브하는 정책은 태스크는 태스크만큼만 알고 있어야 되고 폴더는 폴더만큼 알고 있어야 되고 앱은 앱만큼 알고 있어야 돼. 로드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 데이터로부터 내가 복원되는 방법은 각각 태스크는 태스크만큼만 복원할 줄 알고 폴더는 폴더만큼 복원하고 앱은 앱만큼만 복원할 줄 알아야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클래스를 고쳐도 세이브 로드의 변화를 안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럼 나중에 세이브 로드 겁나가지고 객체를 수정을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엔터 로드 점 onClick 아니 는 이 화살표 중괄호 엔터 또 세이브 카피해 로드서부터 카피하라고 로드 그래 옳지 밑에 붙여놓고 세이브 맛이 갈 때가 됐죠? 1시간 20분 정도 맛이 가더라고. 자, 어떤 게 더 쉬워 보이세요? 쉬운 거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데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 항상 먼저 크리에이트를 작성하십니다. 게시판으로 따지면 글쓰기부터 만드는 거예요. 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으면 리스트도 안 나오고 뷰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구축한다? 생성부터 구축한다. 크리에이트부터 구축해. 크리에이트 구축한 다음에 뭐 구축한다? 그 다음에 뷰를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구축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 구축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의 순서들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건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크리에이터부터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이브 로드 중에 누가 먼저다? 세이브지. 세이브를 안 하는데 뭘 로드해? 세이브에서 저장한 데이터를 알아야지 로드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쵸? 세이브부터 만드는 거예요. 자, 세이브 해야 될 대상이 this.app이라는 건 확실하죠. 그쵸? this.app을 세이브 해야 된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이브하죠? 로컬 스토리지. 대괄호. 작은 따옴표. 귀찮으니까 투두라고 쓸게요. 원래는 인스턴스별로 다른 이름을 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귀찮으니까 는 뭐 저장한다고? json.stringify 뭐? this.app 이네요. 다죠. 뭐 일단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우리가 이 수준에서 얘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이에요. 누가? 렌더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야. 얘는 원래 앱밖에 모르기 때문에 앱을 구워서 저장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 그럼 복원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복원. json.pass 뭐? 로컬 스토리지 2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더니 힘드네. 엔터 치고 const v는 로컬 스토리지 to do
if v면 그 뒤에다 써. v 아니 스토리지 안에가 v지. 자, 이 제이슨은 파싱한 값은 알겠어. 이 파싱한 값이 앱 객체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앱 객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 파싱한 데이터를 지금의 앱한테 넘겨줘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앱을 받아와야 될까요? 당연히 새로운 앱이지. 왜? 이 객체는 이 로드한 객체하고 다른 객체니까 레퍼런스를 공유하면 안 돼. 이 앱한테 이 데이터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앱으로부터 뭔가 태어나야 되는 거지. 새로운 앱이. 따라서 앱 점 아니 어디가? 제이슨 앞에. 아니 거긴 V고 제이슨 앞에. 대문자 A 점 로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 뭐가 된다? 디스.앱이 되겠죠. 앱 소문자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괄호로 씌워. 앱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한다? 디스.렌더 하면 되겠죠? 아무 생각 없다. 앱이 새로 왔으니까 렌더 할 뿐. 우리 아무 생각 없잖아. 그쵸? 데이터 변경되면 무조건 렌더 때리면 돼요. 아무 생각 없다. 이게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는 책임 범위의 한계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알고 있는 건 앱밖에 없으니까. 이러면 독박 쓰는 거죠. 누가? 앱이. 얘가 폴더 태스크에 제이슨으로 바꾸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혹은 그 제이슨 데이터를 받으면 그걸 다 복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되냐고.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돼서 각 객체한테 협업해야 되는 이 업무가 뭐였죠? 얘입니다. 그렇죠? 이게 모든 클래스와 객체가 다 같이 협업해야 되는 업무예요. 이 협업해야 되는 업무를 나눠 갖기 위해서 제이슨 ORG에서 제이슨 위원회에서는요. 제이슨에 참가하는 모든 객체가 이 역할을 나눠 갖기 위한 비지터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게끔 스펙을 정의했어요. 그게 바로 2제이슨이야. 더 올라가. 여기. 가까운 데 놓을게요. 앱에 가. 앱에. 여기. 제일 위에다 놓을게요. 귀찮으니까. to.json. 소문자 to. 대문자 j. 옳지. 괄호, 중괄호. 이러면 자기한테만큼은 요걸로 위임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만큼은 요만큼 위임이 돼. 내가 제이슨이라는 호출을 받았을 때 나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근데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return this.getFolders. 나 이거밖에 없는데? getFolders 바꾸면 좋은 점은 뭐다? 배열로 바뀌어. 제이슨 객체에 상응하는 배열로 바뀌어. 우리 getFolders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제이슨으로 제가 바뀔 때 제이슨 파서한테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당할 때 나를 앱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를 폴더의 배열로 바라봐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저의 권한 맞죠? 앱의 권한. 그럼 이제 올라와서 폴더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폴더. 스태틱 바로 밑에. 2JS. 그러면 앱은 몰라 씨 나는 폴더 배열이 하고 다 떠넘겼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폴더들은 또 뭘 당한다? 2JS는 또 당하겠죠. 이해되세요? 폴더들도 2JS는 당해. 그럼 저는 어떻게 저를 표현하죠? return 중괄호 한 칸 띄고 타이틀은 콜론 this.title. 저 타이틀 갖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있어야지 저를 복각할 거 아니야. 컴마. 또 나머지 뭐죠? tasks 콜론 뭐? this. 밑에 getTask 있죠? 이거 있잖아요. 배열로. 그럼 저를 제이슨화 될 때 어떻게 표현했다? 나는 타이틀과 태스크라는 배열을 갖고 있는 녀석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맞죠? 폴더가 알고 있는 지식. 여기까지 저를 표현한 거예요. 다음은 누구한테? 난 모르겠고 태스크는 태스크가 책임져. 태스크한테 가야지. to.json. 그럼 태스크는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긴? 그렇지. this.getInfo를 표현하면 되지. 이걸 통해서
제이슨이라는 업무, 스트링기파이라는 업무를 각각의 역할에 맞게 협업하고 있죠. 자기가 아는 만큼만. 그렇죠? 제이슨 스트링기파이 로직이 원래 각각을 비지터를 돌아다니면서 너 그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너 그냥 스트링기파이도 되냐? 아니면 네가 스트링기파이 당할 때 특별하게 당하고 싶은 모양이냐를 다 물어보고 다니는 비지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각각의 비지터한테 자기는 이렇게 표현해줘. 어떻게 표현한다? 제이슨 친화적으로 난 이렇게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제이슨화 되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로드만 남았네요. 그렇죠? 앱.로드로 갈까요? 다시 더 내려가 봐. 여기 보면 로드 함수가 누구한테 위임하고 있죠? 앱 클래스한테 제이슨 던져주면서 야 앱아 네가 앱 토해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대로 앱에 가서 스태틱 로드 만들게요. 제일 꼭대기에다가 스태틱 로드 인자로 제이슨 들어오죠. 아니 소음자 거의 내장객 시잖아. 중괄호 콘스트 앱은 뉴 앱. 일단 우리가 리턴해야 될 건 앱인 건 알겠어. 문제는 이 앱에다가 뭘 집어넣냐의 문제지. 근데 우리는 제이슨 할 때 옛날부터 뭘 줬다? 폴더를 줬어. 최상위 제이슨 객자 폴더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따라서 우리는 로드한 제이슨이 폴더라는 사실을 이미 이 배열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쵸? 일로 와. 엔터. 따라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제이슨.forEach를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전 제가 벌린 일을 알고 있잖아. 그쵸? 제이슨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있잖아. 배열로 들어가 있잖아. 옛날 제이슨 들어갈 때 배열로 들어간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제이슨이 오면 난 배열이라는 사실을 안단 말이지. 지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벌렸으니까 내가 수습할 줄 아는 거지. 여기 뭐 들어오죠? 폴더 들어오죠. F. 그쵸? F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F는요 어떻게 해서 제이슨 데이터로부터 복원하지? 폴더.로드로 복원하겠지. 폴더.로드 대문자 폴더겠지. 가로 열고 F 보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걸 어디에다가? 나에게. 나잖아 나. 슈퍼도 필요 없지. dis.add 폴더. 폴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일 끝에 빠져나와서 아니 엔터 리턴 앱 이거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 아니에요? 앱이 할 수 있는 전부? 앱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여기까지잖아요. 내가 폴더를 배열로 구웠어까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이슨을 돌면서 폴더들한테 이 데이터는 누가 구웠다? 폴더가 알고 있겠지. 난 모르잖아. 폴더한테 이 제이슨으로부터 폴더 만들어서 저한테 넣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잖아. 재기적인 사고가 아니라 위임하는 거야. 이건 재기적 사고가 틀려요. 물론 재기로 일어난다고 보지만 재기 아니잖아. 그쵸?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을 제가 하고 나머지는 그 역할이 아니라 떠넘기는 거지 재기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역할에 맞춰서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전부니까. 나 이 집밖에 못하니까. 나 원래 폴더를 덩어리치 알고 있을 뿐이지 폴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폴더가 알아서 구웠겠지. 그 지식은 나한테 없으니까 그 지식을 갖고 와서 구워진 애는 폴더한테 위임해서 받아오는 수밖에 없는 거야. 위로. 스태틱 로더 어디가? 거기. get 위에다가 스태틱 로드 가로 열고 제이슨. 자, 우리는 이 제이슨의 정체를 아나 모르나? 콘스트 폴더는 new 폴더 가로 열고 뭐 들어가죠? 제이슨.타이틀. 왜 알아? 내가 만들었거든. 저 제이슨의 타이틀 들어가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그쵸? 엔터. 제이슨.tasks.forEach. 이거 배열인 건 내가 만들었거든. 내가 만들었으니까 저게 배열인지 알지. 뭐가 들어있다? t가 들어있겠지. 태스크가 들어있겠지. 그러면 this.add task를 하면 되겠죠. 가로 열고 대문자 t task.load 가로 열고 t 엔터. 아니 거기 말고
맛이 갔죠. 두 번 반복하는데도 지금 못 알아차리고. 폴더. 이 폴더가 할 수 있는 전부죠. 내가 아는 데는 여기까지니까. 위로. 더 위로. 디스가 맞나요? 아니요. 폴더. 날카롭네. 밑에도. 밑에도. 앱이 해야 돼. 아니 거기 말고. 앱 거. 앱 더 밑에. 앱 어딨어? 그거 디스 아니잖아. 앱. 좋네요. 오케이. getInfo를 통해서 만들었죠. getInfo에 뭐 들어있다? title하고 is, complete도 들어있죠. 그쵸? JSON 점 또 JSON 점 바로 리턴하면 되지. 필요 없으니까. 그쵸? 다 자기의 역할에 맞게 자기의 책임을 지고 자기가 벌린 일 자기가 수습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작업은 공통의 작업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역할 범위에 맞게 책임을 나눠 가져서 자기 과제만 자기가 해결하면 돼요. 이게 객체지향의 장점이야. 이 장점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역할을 넘어서지 않는 훈련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객체지향은 원래 역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책임을 벗어난 일을 하면 더 이상 객체지향의 모든 장점이 다 잃어버리고 다 강력한 커플링만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 장점을 이용하고 싶으면 어느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자기 역할만 수행해야 돼. 반드시 5년 보통 걸리는데 빠른 사람은 2년에서 3년. 여러분들이 바른 방법으로 수련을 진짜 빨리 하면 1년. 쉽게 하잖아요. 그쵸? 이 쉬운 사람한테는 쉬워진 거예요. 이미 어느 단계 넘어가면 쉬워져. 갑자기 이 역할 책임이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이건 얘 거야 이건 제 거야가 안 어려워져요. 꾸준히 트레이닝하면 돼요. 네. 제가 되는 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되는 거야. 네. 제가 여기 이상한 묘기 같은 코드 하나도 안 쓰잖아요. 다 표준 코드밖에 안 쓰고 이러잖아요. 된단 말이지. 다 자기 역할에 자기 책임만 수행하고 자기가 벌린 일만 지가 수습하면 되니까 수정이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내가 복합적인 태스크의 기능을 늘렸어. 그러면 내가 저장되는 로직을 바꿨겠지. 그럼 내가 복원되는 로직도 내가 바꿀 거야. 이 안에서 다 일어나죠. 그러면 제가 태스크에 새로운 종료 날짜라는 기능을 넣어달라고 해도 안 쫀다. 여기서 종료 날짜를 넣으면 이때 종료 날짜를 시리얼라이즈해서 집어넣을 테고 이때 종료 날짜를 복원해서 같이 넣겠지. 그쵸? 수정이 한 세트 일어나는 거죠. 강한 응집도를 갖게 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건 다 역할에 달려있어. 역할을 넘어서서 제왕적인 역할이나 남의 역할을 침범하는 권한을 갖던 어떤 무적 객체가 나타나면 걔 때문에 나머지 애들을 다 수정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걔를 같이 고쳐야 되니까. 그렇죠? 같이 못 고친다. 왜? 걔는 이미 내게 아닐 수도 있고 남의 팀 거일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코드를 제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야. 못 고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객체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그걸로 끝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객체가 역할로 격리돼서 분리돼 있어야 돼요. 이게 되면 객체 지향이 좋아요. 하지만 객체 지향을 써도 소용없는 이유는 이게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방금 이게 정확한 예 중에 하나인 거예요. 로드 세이브가. 로드 세이브를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현할 것 같지만 그냥 객체 단위의 객체 로직만 구현하는 걸로 로드 세이브가 구현되는 거죠. 폴더 2개 만들고 적당히 태스크 채우고 세이브 때려. F5 새로 고치. 되죠? 컴퓨터는 똑똑하잖아요. 빠르고. 컴퓨터한테 시키면 돼. 그러니까 마법처럼 보이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게 구현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원리는 컴퓨터한테 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역할에 맞춰서 시키면 컴퓨터는 졸라 빠르잖아요. 2GHz는 1초에 2GHz 돈다는 얘기예요. 엄청 빠르단 말이야.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거든요. 시키려면 격리구역을 나눠서 역할에 맞게 시켜서 네가 알아서 조립해. 네가 알아서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시키면 된단 말이지. 그게 역할 구분이고 이게 객체 지향이고 이게 클래스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딱 오늘 진행하려고 잘 됐네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할 모델을 잘 따르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버그가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단순 실수 또는 신텍스 에러 또는 눈에 보이거나 딱 그 자리에서밖에 에러가 안 일어나요. 디버깅이 잘 되는 이유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잘 찍거나 변수명이 이뻐서가 아니야. 함수로 나눠서가 아니야. 역할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놈 아니면 일으킬 놈이 없기 때문에 바로 디버깅이 되는 거야. 스택이 아무리 깊어도 상관없어. 그건 걔 거야. 걔가 잘못했겠지.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야. 역할만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디버깅이 저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서서 제가 코드를 짜는 것도 아니고 말로 얘를 시켜서 2시간 동안 코드를 짜는데 이 수준의 코드가 나오는데 이걸 디버깅을 여기서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머릿속에 컴퓨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객체지향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에러를 보면 뻔한 거야. 누가 잘못했는지가. 결국에는 디버깅 때문에 많은 시간이 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낭비되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개발자로 성장한 걸 방해하는데 디버깅을 잘하는 요령조차도 다 역할 모델을 잘 구분하는 데 있단 말이죠. 이 역할 모델을 구분하는 객체지향이 어렵기 때문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파가 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역할 구분 잘해가지고 OOP 잘 짤 수 있냐? 우리 함수형은 역할 구분 필요 없거든? 뭐 이런 걸로. 우리는 값 컨텍스트를 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 뭐 이렇게 꼬시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상태 머신들은 얘가 훨씬 더 유리하죠.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상태 갖고 있잖아. 얼마나 유리해. 제가 지금 코드 고작 함수 몇 개 추가하고서 이 로드 세이브가 구현되는 거 보세요. 아무리 복잡해도 다 로드 세이브가 예쁘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이후에 유지보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태스크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폴더의 기능을 초과하거나 앱의 기능을 추가했어. 세이브 로드하는 게 과연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울 거 아니야. 그쵸?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야. 앱 수준의 타이틀이 붙었으면 앱에다 타이틀 넣은 걸로 제이슨 코드 다 복원하면 되는 거고 폴더에 추가 기능 붙었으면 추가 기능 넣어주면 그만인 거고 태스크에 추가 기능 넣어주면 세이브 로드 무한히 할 수 있고 복원하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그 데이터랑 똑같이 복원되죠. 왜? 원래 렌더링 엔진이 그걸 그대로 복원하는 렌더링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데이터를 그냥 렌더링하는 엔진이니까. 세이브로부터 복원을 했던 내가 조작해서 복원이 된 거는 똑같단 말이지. 데이터가.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저장할 때 뭘 저장하지 않았죠? 커런트 폴더나 커런트 태스크 이런 거 저장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저장할 때 커런트 폴더까지 저장했으면 복원하면 현재 세 번째 폴더인 것까지 다 복원한단 말이야. 싹 다. 그렇겠죠? 게임 업계에서는요. 여러분들 원래 RPG 게임 하는데 세 번째 건물에 네 번째 문에 있는 문을 열어놨으면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짰냐는 거야. 상태 머신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현재 보고 있는 모든 뷰는 데이터의 렌더링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세이브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과제 마지막 과제는 내도 거의 다 제출 안 하시던데 확인할 일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과제는 안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이 예제는 또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어 돌릴 거니까 여러 번 연습하셔가지고 객체의 역할 모델과 책임의 범위를 섬세하게 조정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고 아까 훈련했던 무브는 누가 가져야 돼? 이런 식의 질문들을 모든 기능을 구현하실 때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누구 거지? 얘가 가지면 응집도가 높아져서 좋아지나? 얘가 가지면 혹시 커플링이 늘어나가지고 힘들어지나? 미래의 나를 내가 지금 괴롭히는 게 아닐까? 이 항상 코드 한 줄 한 줄 변수 하나 넘어갈 때마다 고민하셔서 짜시는 라이프를 하고 지금 우리가 한 게 함수 객체 편이거든요. 다음 편은 객체 지향 기본을 이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디자인 패턴하고 엔터프라이즈 패턴 배우는 게 이제 그 다음 번이에요. 그거는 한 10월 달에 개강을 아마 안 할 거예요. 10월 말에 저희가 워크숍 가기 때문에 11월 초에 개강하지 않을까? 어쨌든 올해 안에 코드 스피치 3기를 다 끝내는 게 목표라서 2달은 걸리니까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끝내려면 11월 첫 주차나 10월 마지막 주차쯤에 아마 오픈하게 될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저희 개근자 분들한테 아까 그거 이미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코드 스피치 우리 강아지 박혀있는 그걸로 해서 개근자분들 전원한테 이거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개근자분들은 제가 출석부의 기능을 업데이트 할 테니까 개근자들만 쓸 수 있는 전화번호 주소란이 아마 생겨날 거예요. 거기다 쭉 넣으시면 10월 다음 주 말까지 저희가 취합하고 그때까지 주소 전화번호 수집된 분들 정리해가지고 이거 쭉 발송해 드릴 거예요. 정부 추천 벌써 했는데? 가봐. 그럼 이 5명 다 계세요 여기?
다 계시죠? 저걸 못했는데 찾지가 못해. 안타깝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자, 이 5분들은 한빛 미디어에서 RxJS 책 드릴 거예요. 경품으로 별도로. 그 개근자 경품하고 별도로 이분 다 드릴 거거든요. 이분들은요, 출석부 가시면 경품자만 나오는 주소, 전화번호 입력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거 입력하셔야 돼요. 입력하시면 나올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